안녕하십니까, 철순의 책방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모티머 J. 애들러, 찰스 반 도렌 지음의 생각을 넓혀주는 독서법이란 책입니다. 출판사는 멘토입니다. 책 소개에 앞서 지은이 모티머 J. 애들러와 찰스 반 도렌을 먼저 소개시켜드리면, 모티머 J. 애들러는 뉴욕 출생으로 철학 박사이며 저술가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의 교수를 거쳐 시카고 대학 법철학 교수를 역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찰스 반 도렌은 1926년 뉴욕 출생으로 컬럼비아 대학에서 철학, 수학, 영문학을 전공하고 1955년 같은 대학 영문학 교수를 역임하고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부사장을 지냈다고 적혀 있습니다. 네, 생각을 넓혀주는 독서법. 이 책은 책 읽기에도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이 책의 저자는 주장합니다. 이 책은 빠른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책을 선택하는 방법, 이해력을 높여주는 독서법, 한 가지 주제를 여러 권의 책을 비교하며 읽는 방법 등으로 여러 가지 독서법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독서의 수준을 4단계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4단계는 수준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첫 번째 수준은 기초적인 읽기, 두 번째는 살펴보기, 세 번째는 분석하며 읽기, 네 번째는 통합적인 읽기로 나누어 올바른 독서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실용서적, 문화서적, 역사서적 등 각 책의 분야별로도 독서법이 각자 다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자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지속적인 교육이 주로 책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필수적이거나 과제물로 주어진 것이 아닌 책을 읽으려는 사람들은 교사의 도움이 없이 읽는데, 이에 계속 배우고 깨달아 가려면 책을 통해 잘 배울 수 있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 책을 쓴 가장 큰 이유라고 책의 초반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책 내용 중에서 독서의 수준 4단계를 말해주고 있는 부분과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또 마지막에는 책을 읽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 두 가지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페이지는 27페이지고요. 제2장 독서의 수준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서에서는 4가지 수준이 있다. 종류라고 하지 않고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히 말해 종류는 서로 다른 것이지만 수준은 높은 수준이 낮은 수준을 포함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점증적인 특성을 가지는 독서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다. 제1수준이 제2수준에서, 제2수준이 제3수준에서, 제3수준이 제4수준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다. 실제로 독서의 가장 높은 수준인 제4수준은 다른 세 수준을 모두 포함하며 나머지 세 수준을 능가하는 것이다. 독서의 제1수준은 기초적인 읽기다. 초보 읽기, 기초 읽기, 1차 읽기라고 부를 수도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수준을 거치면 적어도 문맹을 벗어나 글을 읽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수준에서 독서의 초보적인 기술을 배우고 책을 읽는 기본적인 훈련을 받고 1차적인 독서 기술을 얻는다. 이것을 기초적인 읽기라고 하는 이유는 이 수준이 보통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책을 읽을 때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책에 쓰여진 각각의 낱말을 인식하는 일이다. 하얀 바탕에 쓰여진 글자는 그냥 검은 부호들을 모아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부호가 철수야 놀자, 영희야 놀자라고 하면 1학년 학생은 철수가 놀고 싶어 하는지 어떻게 노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단순히 쓰여진 글자의 모양에만 관심을 갖는다. 이 수준에서 독자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 문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이다. 물론 어렵고 복잡한 물음같이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가장 단순한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다.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에 기초적인 읽기의 기술을 습득했다. 그러나 책 읽는 수준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이 수준의 문제를 등한히 하면 독서에 계속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모르는 외국어로 쓰여진 책을 읽고 싶을 때 이런 경험을 한다. 이 경우 우리는 먼저 그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내야 한다. 그 단어들을 하나하나 인식한 후에
비로소 그 의미를 알기 위해 애쓰게 된다. 자기 나라 말로 쓰여진 글을 읽을 때도 이 수준의 독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질 수 있다. 대부분 이런 문제점들은 책을 읽는 법을 배울 초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습관적인 것들이다. 보통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며 더 빨리 읽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 속독 과정은 이 수준에 중점을 둔다. 기초적인 읽기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것이며 속독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이다. 네, 계속해서 독서의 제2 수준은 살펴보기다 라는 부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은 시간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수준의 독서를 할 때 독자는 정해진 시간에 일정한 분량을 읽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 책을 15분 동안 혹은 30분 동안에 읽도록 정해져 있을 수도 있다. 살펴보기의 목적은 주어진 시간에 책 속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다. 대체로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에 읽기 때문에 책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알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다. 이 수준의 독서를 다른 말로 하면 대강 읽어보기, 미리 읽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쩌다 손에 잡히는 대로 책을 대충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살펴보기는 체계적으로 훑어보는 기술이다. 이 수준의 책 읽는 목적은 책의 표면을 살펴보는 것, 즉 외관상으로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제1 수준에서 알고 싶은 것이 이 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라면 제2 수준에서는 이 책은 무엇에 관해 쓴 것인가를 알고 싶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책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는 이 책은 어떤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다. 책을 읽는 시간이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살펴보기를 한 후 이 책은 어떤 종류의 책인가, 소설인가, 역사서인가, 과학서적인가 하는 것도 알 수 있어야 한다. 제4장에서 이 수준의 책 읽기에 관해 자세히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 네, 계속해서 제3수준 분석하며 읽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두 수준의 책 읽기보다 더 복잡하고 조직적인 일이다. 읽을 내용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따라 책 읽는 사람에게 쉬운 일일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 분석하며 읽기는 철저하게 읽기, 완벽하게 읽기, 잘 읽기, 다시 말할 수 있는 한 가장 잘 읽는 것이다. 살펴보기가 주어진 시간 내에 가장 완벽하게 잘 읽는 것이라면 분석하며 읽기는 시간 제한 없이 가장 완벽하게 잘 읽는 것이다. 분석하며 읽을 때는 읽는 동안 많은 질문, 체계적인 질문을 해야 한다. 이 책이 주로 이 수준으로 책을 읽는 것에 관한 내용이므로 지금 그 질문들을 다루고 싶지는 않다. 2부에서 자세히 그 규칙과 방법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다. 여기서는 분석하며 읽는 것이 항상 아주 적극적인 활동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이 수준에서는 책 읽는 사람이 책을 붙잡고 이 책이 자신의 것이 될 때까지 들여다보는 것이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렇게 말했다. 어떤 책은 맛보기 위한 것이고 어떤 책은 삼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어떤 소수의 책들은 잘 씹어서 소화시켜야 한다. 책을 분석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그 책을 씹어서 소화시킨다는 것이다. 책을 읽는 목적이 단순히 정보를 얻거나 즐기기 위한 것이라면 결코 분석적으로 읽을 필요가 없다. 분석하며 읽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거꾸로 분석적으로 책을 읽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한다면 더 많은 것을 이해해야 하는데도 조금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만다. 마지막 네 번째 가장 높은 독서 수준 통합적인 읽기 부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가장 복잡하고 체계적인 책 읽기 유형이다. 읽는 내용이 비교적 쉽고 단순해도 책 읽는 사람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작업이다. 이 수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교하며 읽기라고 할 수 있다. 통합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한 권만 읽는 것이 아니라 많은 책을 읽고 그 책들과 그 책들이 전달하는 중심 주제를 서로 연관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내용을 비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통합적인 읽기는 더 많은 것을 하는 것이다. 읽은 책의 도움을 받아 읽은 책 중 어떤 책에서도 읽지 못한 주제의 분석 작업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통합적으로 읽는 것은 분명히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책을 읽는 활동이다. 제4부에서 통합적인 읽기에 관해 다룰 것이다. 여기서는 통합적으로 읽기가 쉬운 기술이 아니며 적용할 수 있는 규칙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는 이야기만 하겠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통합적으로 읽기는 가장 보람있고 가장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책 읽기다. 그 어려운 방법을 터득하고 나면 책을 읽고 나서 얻는 유익이 매우 많기 때문에 힘들어도 배울 가치가 있는 읽기 방법이다. 네, 이렇게 해서 4가지 수준의 독서법에 대해서 관한 이야기를 읽어드렸습니다. 책 뒷부분을 훌쩍 뛰어넘어서요. 제21장 책 읽기와 정신의 성장이라는 부분에서 좋은 책이 우리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45페이지입니다. 방법이란 2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위에서 방법이라고 한 것은 책을 읽는 원칙, 즉 당신이 책을 더 잘 읽는 독자가 되는 체계적인 수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방법은 읽을 거리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적용시켜 볼 읽을 거리가 없는 방법은 적용시킬 방법이 없는 읽을 거리처럼 무용지물이다. 책을 보다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읽을 책이다. 픽션이든 논픽션이든 문학서적이든 지식을 전달하는 해설서적이든 성적이든 이론적이든 그 방법은 당신이 읽는 책 어느 것에나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 그 방법은 모든 책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책은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다시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고 한다. 단순히 책을 더 잘 읽고 싶어서 책을 읽는다면 책은커녕 글 한 줄도 제대로 읽을 수 없다. 자신의 능력 안에 있는 책은 읽어도 실력이 늘지 않는다. 능력 밖에 있는 책, 당신의 머리를 넘어서는 책을 붙잡아야 한다. 그래야만 정신을 확장시킬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다. 따라서 책을 잘 읽는 것뿐이 아니라 책을 잘 읽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책을 찾아낼 수 있는 것도 독자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의미 외에 주는 것이 없는 책은 한가한 시간에 심심풀이로 읽기에 좋다. 그 책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 물론 즐길 권리를 막으려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책을 더 잘 읽게 된다고 재미있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점이다. 알지 못하던 지식을 전해주는 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 책을 읽는 것도 재미로 책을 읽는 것처럼 독자의 정신세계를 확장시켜 주지는 못한다.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책을 읽기 전보다 머릿속에 더 많은 것이 채워진 것뿐 정신의 상태는 본질적으로 그 전과 똑같은 것이다. 양적인 변화는 있었지만 책 읽는 기술이 향상된 것은 아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훌륭한 독자는 책을 의욕적으로 읽는다. 능동적으로 열심히 읽는다. 이제 그 외의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읽기 연습, 특별히 분석하며 읽는 연습을 하려는 책도 독자가 의욕적으로 읽기를 요구한다. 즉,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처럼 보이는 책이어야 한다.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 이야기한 읽기 원칙들을 적용시키면 이해하지 못할 책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 원칙들이 금세 기적을 일으킨다는 뜻은 아니다. 독자가 얼마나 훌륭하든 늘 능력 밖의 책들은 있게 마련이다. 바로 그런 책들을 찾아야 한다. 그런 책들이 책을 더 잘 읽는 독자, 최고의 독자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네, 계속해서 인생과 정신의 성장이라는 마지막 부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정신에는 육체와 정신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이상한 사실이 하나 있다. 육체는 정신과 달리 한계가 있다. 육체는 계속해서 힘이 세진다든가 기술이 무한히 발전하지 않는다는 데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신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에는 한계가 없다. 어느 일정한 나이에서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 노년기의 두뇌가 활력을 잃기 전까지는 정신이 기술과 이해력을 발달시키는 능력을 잃지 않는다. 인간의 가장 커다란 특징 중 하나다. 실제로 호모 사피엔스와 특정 단계를 넘어 정신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다른 동물과 구분짓는 주요 특징이다. 하지만 인간에게 있는 이 커다란 장점도 커다란 위험을 가지고 있다. 마치 근육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감퇴된다는 것이다. 정신의 근육이 감퇴되는 것만큼 끔찍한 형벌은 없다. 정신의 쇠퇴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매우 바쁘게 살던 사람이 은퇴 후 곧 죽는 것도 바로 그런 사실을 설명해 준다. 정신활동을 필요로 한 일을 함으로써 삶을 유지해 왔는데
이를 멈추자 자신들의 내면 속에 그런 정신 활동의 원천이 없어 죽음을 맞게 된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텔레비전, 라디오 등 즐거움과 정보의 자원도 인위적인 버팀목이다. 인간은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도록 했기 때문에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같은 것들이 정신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외부의 자극은 제한적이며 마약과 같다. 거기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더욱더 필요로 하게 된다. 결국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 내면의 원천이 말라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멈춘다. 성장하기를 멈춘다면 죽음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잘 읽는 것, 즉 능동적으로 읽는 것은 그 자체가 유익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나 직업의 발전을 가져오는 데서 그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정신을 살아있게 하고 성장하도록 만든다. 네, 이러면서 책을 읽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이 책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추천 도서 목록도 나와 있고요. 일종의 테스트도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책을 읽는 법이 궁금하시다면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철순의 책방은 모두 마치겠고요. 오늘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 삶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철순의 책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